안녕하세요, 듀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35화 심층 분석입니다. 심층 분석은 기존 떡밥만 갖고 이야기하는 떡밥 분석과는 달리 직접 주요 장면과 주요 대사를 하나하나 보며 분석하는 영상이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잠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최근 루나리아족의 또 다른 생존자 에넬이라는 영상을 먼저 보신 분이 있다면 그 영상을 생각 안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영상은 해외 사이트 가설을 전제로 만든 영상입니다.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만든 영상이며 제 영상이라고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이번 심층 분석 영상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도 연관지어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이번 1035화의 표지입니다. 드디어 표지 연재가 시작되는데 이번 표지 연재의 주인공은 제르마 66입니다. 토트랜드 편에서 빅맘의 적단은 루피 일당을 쫓지만 제르마는 함대를 이끌고 나타나 써니오를 구합니다. 이후 밀짚모자 일당은 태양의 적단과 제르마의 도움으로 빅맘의 영토를 떠나는데 성공하지만 제정신을 차린 빅맘이 나타나 징베를 비롯한 태양의 적단 그리고 제르마에게 목숨을 내놓으라며 직접 공격하러 쳐들어온 이후에는 이들의 생사는 불명이었습니다. 다만 이후 징베와 태양의 적단의 생사는 나왔지만 제르마의 생사는 끝까지 안 나왔었는데 이렇게 드디어 표지 연재를 통해 이들의 생사가 나와 다행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상디가 퀸을 이겼다고 정확하게 공지된 장면입니다. 저번 1035화 풀버전 리뷰에서도 말했지만 상디가 13억 9천만 벨의 퀸을 이긴 만큼 현상금 떡상은 확실하겠죠. 이번 와노쿠니에서는 밀즈모 제작단 전원이 자신보다 현상금이 높은 상대를 상대했습니다. 6,600만 베리의 나미는 4억 베리의 울티를 1억 3천만 베리의 로비는 4억 8천만 베리의 블랙마리아를 9,400만 베리의 프라키는 4억 7,200만 베리의 사사키를 4억 3,800만 베리의 징베는 5억 4,600만 베리의 후주우를 3억 3천만 베리의 상디는 13억 2천만 베리의 퀸을 3억 2천만 베리의 조로는 13억 9천만 베리의 킹을 15억 베리의 루피는 46억 1110만 베리의 카이도를 현재 루피를 제외하고 모두가 이를 1대1 승부로 이겼는데 전부 상대들의 현상금을 뛰어넘을까요? 만약 뛰어넘는다면 이제 진짜 사왕의 적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빨리 현상금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퀸이 패배하면서 주목할 건 퀸은 오니가시마 섬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퀸이 베가펑크, 저지와 함께 있던 MADS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줄 줄 알았는데 아마 이 이야기는 추후에 베가펑크가 등장해 할 거로 보이네요. 또한 퀸이 누군가에게 체포되기 전에 오니가시마에서 아예 날아갔기 때문에 퀸은 체포되지 않고 이후 이야기가 표지 연재를 통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목할 장면은 상디의 눈썹입니다. 영상에서 계속 말을 했지만 상디의 왼쪽 눈썹은 원래 오른쪽을 향했지만 퀸과의 전투 중 상디의 왼쪽 눈썹이 형제들처럼 왼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디의 오른쪽 눈썹은 원래 방향인 오른쪽으로 왼쪽 눈썹은 형제들처럼 왼쪽으로 향하며 이는 상디가 감정은 그대로이며 형제들처럼 혈통인자를 발현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바로 어제 공개한 앞으로 나올 원피스 극장판에 등장할 상디 얼굴입니다. 오다쌤은 내년 공개될 원피스 레드에 등장할 상디의 얼굴을 보여주었는데 상디의 왼쪽 눈썹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극장판은 정사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상디의 눈썹이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일단 극장판인 만큼 추후에 극장판 스토리가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드러나는 킹의 정체입니다. 일단 여기서 주목할 건 킹의 진짜 이름은 알베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퀸이나 잭 역시 자기들의 본명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또한 다음 킹에게 주목할 건 킹의 얼굴입니다. 현재 킹의 얼굴과 와이퍼의 얼굴이 닮았다고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저는 이들의 조상이 같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와이퍼는 달에서 내려온 자들의 후손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NL의 표지 연재에서 나왔다시피 태고에는 달에 날개 달린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자원 부족으로 달에서 지구로 왔다고 하죠. 아마 날개를 가진 샨도라 사람들이나 하늘섬 사람들 모두 달에서 내려온 자들의 후손으로 보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킹의 루나리아족 이름의 어원이 달이기 때문에 아마 루나리아족 역시 달의 일족으로 보입니다. 또한 에넬이 살던 고향에서는 달에 살던 자들을 신이라고 불렀는데 루나리아족은 원래 신이라고 불리던 자들이죠. 아마 루나리아족은 달에서 온 게 맞는 것 같죠? 다만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날개를 가진 하늘선 사람들과 불을 쓰고 검은 날개를 가진 루나리아족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솔직히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가설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자그맣게 보이는 자가 검은 날개에 불꽃과 함께 그려져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늘섬 사람들과 루나리아족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자, 다음 주의 장면은 킹을 신고하며 1억 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분명하게 세계정부는 루나리아족을 견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루나리아족은 옛날 레드라인 위에 살았었고 현재는 천룡인들이 레드라인 위에 살고 있는 걸로 보아 천룡인이 루나리아족을 몰아내고 레드라인 위에 살아가던 걸로 보이죠. 현재 천룡인이 거대 왕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점, 루나리아족이 살던 레드라인 위에서 현재 천룡인이 살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아마 루나리아족이 있던 거대 왕국을 천룡인이 몰아내고 세계 정부를 만든 걸로 보이죠. 현재 DL 쪽은 달의 인간들과 지구의 인간들의 피가 섞인 혼혈, 즉 반달 모양의 D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맞다면 현재 루나리아 일족이 달의 일족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DL 일족은 800년 전 거대 왕국에 살던 루나리아 일족과 인간의 혼혈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DL 일족의 정체는 일단 루나리아족의 정체부터가 나와야겠네요. 또한 이 대사로 주목할 건 검은 날개, 백발, 갈색 피부를 가진 자를 정부에 신고하며 1억 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수상했던 건 왜 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을까요? 다만 분명하게 조로는 킹을 이길 방법은 종족의 정체를 파헤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이번 나온 킹의 특징인 등의 불이 사라졌을 때 움직임은 빨라지지만 방어력이 약해지며 불이 있을 때는 방어력이 강해진다는 것, 루나리아족의 특징일 확률이 크다는 거죠. 실험화의 결과가 아닌. 또한 퀸이 상디가 불을 쓰자 루나리아족도 아닌데 어떻게 쓰냐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불은 분명하게 루나리아족의 특징일 확률이 큽니다. 게다가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카이도의 대사입니다. 카이도는 말합니다. 이거 정부는 놓칠 수 없겠네. 루나리아족인가 봤다고 너의 내부 실험. 그렇죠. 세계 정부는 루나리아족의 내구성에 의심을 갖고 이에 대해 실험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아마 불이 사라지면 방어력이 떨어지고 불이 있으면 방어력이 올라가는 이 상태에 대해 실험을 한 걸로 보이네요. 또한 이 대사로 또 주목할 건 이 이야기가 실험실에서 도망친 킹에 대한 이야기일까 루나리아족에 대한 이야기일까입니다. 사실 이 부분 역시 다른 루나리아족이 나오지 않는 이상 뭐라고 단정 짓기에는 애매하네요. 다음 주 장면은 실험치였던 카이도와 킹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이 PH라는 글자입니다. 아마 이 글자는 펑크아자드의 약자로 보이죠. 현재 이들은 카이도가 정부는 놓칠 수 없겠네라는 말로 보아 펑크아자드에서 정부에게 실험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즉 세계 정부에서 실험을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당시는 베가펑크 저지 퀸이 함께 있던 MADS에서 실험을 받은 게 아니라 MADS가 해체된 후 세계 정부에 끌려간 베가펑크에게 받은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카이도와 퀸은 언제 만난 걸까요? 다음 주 장면은 조로와 킹의 충돌입니다. 현재 조로는 폐양색을 사용하기는 한데 근데 이 장면, 폐양색 충돌할 때 나오는 효과가 담긴 장면 아닌가요? 혹시 킹도 폐양색을? 다음 주 장면은 킹이 만든 불용을 베는 조로입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일단 주목한 건 폐양색 패기를 각성한 조로입니다. 사실 폐양색 패기는 사용자의 영향력 혹은 위압감을 나타내는 척도로 여겨졌습니다. 실전에서는 다수의 졸개들을 제압할 수 있을 뿐 비슷한 강자와의 싸움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죠. 다만 1010화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극소수의 강자는 폐양색을 무장색처럼 몸이나 무기에 둘 수 있다고 알려졌죠. 루피도 폐양색을 깨우치고 와노쿠님이 와서 폐양색을 겨우 각성하며 진정한 소수의 강자가 되었는데 조로는 폐양색을 깨우치자마자 이 소수의 강자들이 사용하는 기술을 사용했다는 거. 진짜 조로 개간지네요. 또한 이 장면에서 주목한 건 조로가 사용한 기술의 이름입니다.
현재 조로는 염왕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기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염왕은 염라대왕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지은 생전의 선악을 심판하는 왕, 염라대왕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한 해외 사이트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명왕 레일리의 이명 명왕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저승의 최고 책임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염왕과 명왕의 차이는 신화나 종교의 차이에 의한 호칭의 차이지 거의 비슷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조로가 레전드가 되었을 때 이명은 해적 사냥꾼 조로를 넘어서 명왕 레일리 같은 염왕 조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또 주목할 건 조로의 기술입니다. 삼도류 염왕 삼도룡 103정 비룡식은 1도류 비룡화염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비룡화염은 1도류 기술로 스릴러바크에서 류마에게 사용하였던 기술입니다. 용을 베었던 류마를 제압했던 기술로 용을 베는 조로, 뭔가 의미 있지 않나요? 또한 조로는 계속해서 용을 벨 거라는 떡밥이 있었습니다. 조로가 용이 그려진 그릇에 담긴 라면을 먹는 떡밥이라든지, 조로의 원형인 류마가 용을 베었기 때문에 조로도 용을 벨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용을 베네요. 사실 이 떡밥 때문에 카이도를 뵐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오다쌤이 노렸던 건 불로 만든 용을 베는 거였네요. 또한 조로는 염분소드, 즉 불을 베는 검을 가질 거라는 떡밥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로가 킹이 만든 불로 만든 용을 베면 이 떡밥까지 해결되었네요. 근데 킹이 조로에 의해 날개가 찢겨지며 오니가시마 상단에서 그대로 떨어질 거로 보이는데 그럼 루나니아족의 정체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